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 번개를 맞은 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갑자기 전기를 일으키는 초능력을 가진다든지 그러한 재미를 위한 설정인 것입니다. 또한 만화 속의 영웅들은 원래 평범했으나 이상한 물질을 접하거나 초능력이 부여된 생명체에게 물린 후에 그들은 일종의 스파이더맨과 같은 변신체가 되는 등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케이스는 대부분 영화계에서 사용하며 그것을 헐리우드 모티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현실적인 영화 등의 예술은 종종 삶을 모방하기 때문에 종종 번개를 맞은 생존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얻는다는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벼락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선언된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재능과 능력으로 영원히 변화된 삶으로 돌아온 경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생존자들은 다시 태어났지만 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토니 시코리아 박사가 있었습니다. 1994년 그는 뉴욕주 체나고 카운티의 정형외과 의사인 안소니 시코리아 씨였습니다. 길을 가다 멀리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 그는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상황을 다시 보기 위해 잠시 왼손의 전화 수화기를 얼굴에서 떼어내는 순간 그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약 30cm 정도 수화기가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들고 있던 전화 수화기에서 번쩍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번개가 공중전화 박스를 강타했고 이어서 전화기를 가로질러 그의 얼굴을 강타했는데 그 엄청난 전화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먼저 뒤로 날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날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약 1분 후 그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생명이 없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한 여성이 그에게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껏 지나온 모든 삶이 그의 눈앞에 번쩍이며 보였었고 그는 당시 기분을 좋게 하는 청백색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 다시 고통스러운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을 살리려고 애쓰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까 죽었다고 생각한 시체에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1분에서 2분 후에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자 그 고마운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 괜찮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라고 말하자 나중에 중환자실 간호사로 밝혀진 그 심폐소생술을 하던 여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뿐이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매우 특별한 경험을 겪었던 시코리아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거의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하면서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이외의 시간은 거의 여분의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사체험을 겪은 이후에 그는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갈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가 이전에 클래식에 대한 그 어떤 친밀감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매우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클래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열정에 너무도 강한 끌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망설임 없이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음악 가게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서는 그의 첫 번째 클래식 앨범인 쇼팽의 피아노 곡이 담긴 CD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꿈에서 또 다른 몸 밖의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콘서트홀 무대에서 그 자신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것을 몇 분 동안 듣고 난 후에야 그 음악이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 그를 깨운 것은 그의 음악의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주던 베이비시터로부터 중고 피아노를 샀으며 그는 그 피아노의 초급 도서와 그가 계속해서 듣고 있던 쇼팽의 CD에 담겨있던 음악의 악보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고로 산 피아노에 앉아서 그가 들은 것을 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연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계속해서 혼자 피아노를 연습했고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이 꿈에서 들었던 자신의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번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피아노에 푹 빠져서 음악을 하기 위함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훈련받은 교사를 고용하여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피아노 연습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소나타 피아노 캠프에 참석한 뒤 올리버 박사를 소개받았고 그는 그 올리버 박사가 집필하고 있는 책 뮤직 오피리아를 위해 자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올리버 박사와 인터뷰하던 그 날이 끝날 무렵 나와 올리버 박사는 그의 집 문 앞에서 돌아가기 위해 악수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마치 나를 들여다보듯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나온 음악이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올리버 박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 집에 가서 곧바로 시벨리우스 음악 작곡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라고 시코리아 씨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 후 시코리아 박사는 이제 전 세계의 관중에게 높은 찬사를 받은 작곡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신의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연과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이럴 때 시코리아 씨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천적 서번트라는 심각한 뇌 또는 중추신경계 부상 또는 질병 후에 서번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후에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이나 재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더 영적인 사람일수록 서번트 지위에 대한 신의 개입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과학자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그러한 것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머리를 극적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거의 순식간에 얻은 이들의 새로운 재능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여기는 과정들을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변형되어 신화가 된 것입니다. 거의 초자연적으로 재능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되기 위해 마치 불사조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듯 말입니다. 후천적인 천재로서 키코리아 박사는 음악에 광신적이 되었고 그의 음악은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곡에 대한 재능을 모두 신에게 돌리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낙뢰에 맞은 후 생존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서 아마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개를 자신의 몸에 받으면 초능력을 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대답은 절대로 아니요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정말로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번개가 신이 보내준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사건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질적인 해답을 찾는 과학자들은 낙뢰가 뇌의 전측 두엽 및 안화 전투비질을 손상시켜 보통의 시각과 지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억제하거나 제동하는 뇌 부분을 잠잠하게 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신경과학자들은 서번트 증후군이 일반적으로 정보가 사람의 의식적 경험으로 필터링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점검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전측 두엽 및 안화 전두피질 손상이 모든 경우에 사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사실에 의해 그들의 견해는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한편 뉴스위크의 작가인 조세 프랭겔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천재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극도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번개로 인해 시코리아 씨는 피아노 음악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고 피아노 음악에 대한 갈망은 그를 연주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 4시 그리고 일을 마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다시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에 대해 어떤 것이 시코리아 씨에게 그러한 추진력을 일으켰는지 또는 왜 그가 전혀 관심이 없던 음악 장르를 그렇게 갑자기 선호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찌되었건 과학자와 일반인들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은 갑작스러운 뇌의 이미지는 또한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재능이나 기술을 잠금 해제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이것이 전부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 좀 더 넓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그림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뇌를 정보의 수신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분명 발신 무전기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감각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수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계기로 인해 우리의 변경된 뇌가 그동안 존재는 했지만 다만 액세스가 되지 않았던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윈도우가 깔리고 우리들이 자라면서 그 윈도우에 계산기만 설치되었던 뇌에 어떤 계기로 인해 음악 프로그램이 추가로 액세스되어 설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따라서 인간 뇌의 숨은 기능에는 와이파이 같은 것이 있으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능이 꺼져 있는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과학은 특히 의식을 인식하는 양자 물리학이나 현실의 단일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잡한 네트워크로서 양자장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통일된 장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드린 케이스의 경우 낙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외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뇌는 아마 살아오는 동안에는 원래 항상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코리아 박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내 의식이 죽음에서 살아남았고 내 몸 밖의 영적 자아를 의식하며 여행했던 것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죽음과 몸 밖의 경험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임사체험 그리고 체외 체험을 뇌의 인공적인 상상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경험하지 않은 과학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체험한 후 이른바 초능력이나 재능이 생기는 경우에 과학은 그곳에서 그만 할 말을 잃게 되고 맙니다. 과연 뇌의 수많은 기능 중 일부는 단지 잠겨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컴퓨터의 기능을 하며 수신과 저장을 하지만 단지 네트워크가 잠겨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윈도우가 깔린 사람과 맥이 깔린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스포츠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이 각각 깔려 나오는 구분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능은 모두 같지만 혹시 전력이 부족해 덜 돌아가는 사람과 전력이 풍부하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천재와 바보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뇌의 윈도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위로 악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만일 인간 뇌에 잠겨있던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면 텔레파시는 물론 엄청난 능력의 슈퍼맨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린아이일 때 그것이 열려있다가 자라면서 어느 날 잠겨버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혹시 어린아이들은 볼 수 있지만 어른들은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그렇듯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